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는 3세기 후반 요동회복에 힘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4세기 초 고구려는 낙랑국과 대방국을 통합하고 한반도 서북부 일대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남방 진출에 나섰습니다. 고구려의 고국 원앙은 342년 전현의 침공으로 환도성이 파괴되자 임시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것은 향후 있을지 모를 전현의 재침공에 대비해 왕실의 안전을 기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남진 정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었습니다. 평양은 동천왕 때인 247년에 이미 임시수도로 건설되어 있었고 그 후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고국 원앙은 그 주변과 남부지방인 황해남북도 일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황해도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큰 매력을 느끼고 국력 발전의 또 하나의 기지이자 남방 진출의 거점으로 황해도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국 원앙 집권 시기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성과 그 주변 아양리와 월당리 일대에 건설한 대도시 남평양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넓은 재령평야와 연백평야가 있는 데다가 기후가 따스하고 물이 풍부해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또 철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어서 제철 수공업을 비롯한 각종 수공업을 발전시키기에도 유리한 고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북에서는 손꼽히는 황해 제철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해도는 그야말로 고구려의 국력 발전의 든든한 기지가 될 뿐더러 남방 진출의 거점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황해남도에 있는 장수산은 조선 왕조 시기까지만 해도 모두 재령군에 속했습니다. 오늘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장수산의 북쪽은 재령군이고 남쪽은 신원군입니다. 고구려 시기 장수산성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에 남평양이라는 큰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남평양성이라고 불렸던 고장은 지금의 서울과 황해남도 신원군 두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평양이란 말 그대로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남쪽의 평양을 의미하겠죠. 잠깐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제의 광주조에 근초고왕 25년에 남평양에 수도를 옮기었다고 하였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한성조에 고을 이름을 남평양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북한산군은 다르게는 평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오늘의 서울 일대를 남평양이라고 부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한강유역 일대까지 차지한 529년 한성 일대에 남평양을 건설한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명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남평양성이 역사 기록에서 확인되는데요.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 그리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황해남도 재령군은 본래 고구려의 식성군인데 한성군 또는 한흘, 내흘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고구려의 수도에 버금가는 큰 성이 있었던 곳이 재령군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재령군에 바로 장수산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성을 남평양으로 불렸던 것처럼 재령의 한성도 남평양성으로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재령은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건모잠과 안승이 세운 고구려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승은 장군 건모잠과 함께 옛날의 남평양성을 본거지로 삼고 그곳 일대의 고구려 유민들을 집결시켜 고구려국의 재건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재령이 고구려 전성기에 남평양으로 불렸던 부수도였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령의 이 도시 유적이 고구려의 남평양이라는 것은 유적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곳에서 고구려 기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도시 유적에는 평양, 집안 등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붉은색 무늬 기와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양리 일대의 벌판에서는 붉은색 무늬 기와와 함께 회청색 기와류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안압궁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 고구려 시기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이 유적은 고구려의 도시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수산 유적은 크게 장수산성과 그 아래 펼쳐진 도시 유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장수산성은 고구려 고유의 고로봉식 산성으로 총 둘레가 약 10km에 달하는 대단히 큰 산성입니다. 장수산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벽은 현지의 흔한 현무암을 다듬어서 견고하게 쌓아졌습니다. 산성에는 여러 개의 성문과 장대, 여장, 칩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산성 안에는 행궁, 병원, 창고 등의 건물들을 비롯해 수많은 집자리들과 6개의 쇠부리터, 3개의 우물터, 4개의 못자리 등 고구려 시기의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수산성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아양리와 월당리에는 대규모 도시 유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도시 유적은 황해남도 신원군 아양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4km 남짓하며 유적의 크기로 보아 도시 중심지의 인구는 수만 명 이상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방도시이면서 산성까지 끼고 사방 4km가 넘는 넓은 구역에 대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와 같이 국력이 강했던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도 아니었던 이 도시에 짜임새 있는 바둑판 모양의 시가지가 조성되는 박리제까지 실시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그만큼 도시가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고구려의 국가 통치 체계와 도시 건설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도시를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바둑판 모양의 정연한 박리제를 실시한 것은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창조된 박리제는 이후 신라와 발해에 그대로 개성되었고 고려와 조선왕조 시기에 와서는 부방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장수산성과 그 일대 도시 유적에는 아양리 소재지를 둘러싼 토성과 장수산성 외성에서 재령강변에 이르는 토성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성들도 도시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양리 소재지 부근에서는 옛 왕궁터로 보이는 축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주춧돌 자리들이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유약을 바른 물결무늬 단지, 옥도장, 쇠아궁 틀, 쇠보습 등 수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적의 주변 구릉지대에는 1000기 이상이 되는 고구려 무덤들이 널려 있고 일부 무덤 안에서는 각종 무늬를 새긴 붉은 기와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장수산 부근에 있는 궁성터를 비롯한 큰 규모의 도시 유적과 굉장히 큰 산성 그리고 큰 무덤대는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원 부근의 이 대도시는 당시 위치로 보아 고구려 남쪽 지방의 중요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장수사는 북쪽으로 정방산 줄기, 동쪽으로 멸악산 줄기, 서쪽으로 구월산 줄기와 달마산 줄기, 남쪽으로 수양산 줄기가 사방으로 막혀져 있는 벌판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독립적인 산입니다. 그리고 산 둘레에는 넓은 재령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오르면 먼 곳까지 한눈에 안겨옵니다. 때문에 자연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며 특히 군사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주변의 재령, 신천, 안악, 봉산, 해주, 서홍, 평산 등 여러 지역과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 평양성과는 재령강을 이용해 배로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고구려 남쪽 지방의 군사요충지로 지방통치의 중심지인 부수도로 꾸려진 이 도시는 고구려의 남방 진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70년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중국 유주 진출을 단행해 위험한 침략 세력인 전현을 멸망시키고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는 수건 사업을 이룩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서북방 국경 지역의 정세가 안정되자 고국 원왕은 남쪽의 같은 결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 나아가서 가야까지 통합하는 통일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국 원왕은 고구려가 남방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거점인 남평양을 건설하였고 그 후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만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